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 되는 부쌤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법 적용과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제10조의 3에서 제10조의 7까지 본조 신설을 통해 권리금에 대해 법제화하였습니다. 권리금은 법조항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관행상 지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3호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존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 4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기간 끝날 때까지 이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다음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존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하면의 10조에는 위의 사항 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시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10호의 4의 사망사항은 임대인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데리고 와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어찌해야 할까요? 건물주가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기존 임차인은 계약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6에서는 표준 권리금 계약을 작성 권장 내용입니다. 당사자 간 서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권리금에 관한 좋은 내용이 있어 꼭 숙지하여 창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권리금 자체는 매우 위험한 금액이며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장사 고수분들이 1, 2년 안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만 공격적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전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금 월세가 비싼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초보 창업자분들은 최대한 작게 시작해서 장사의 기술들을 배우면서 키워나가다가 규모가 커지면 그때 점포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금 회수는 최대한 빠른 것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늦어도 2년 이내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3년 이내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제도가 법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6. 결론적으로 권리금은 최대한 적게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위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리금의 법적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산 사후 계송동에 위치한 미래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하루 5분 투자로 부동산 부자 되는 부쌤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